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 함앵커 간다 현장 취재는 진안으로 와봤습니다. 진안에 있는 보듬 청소년 지원센터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여기 발달장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진안의 보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조연희입니다. 진안군에 소재한 보듬 청소년 지원센터. 이름부터 보듬이라는 단어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암시하는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언제 센터가 문을 열었죠? 저희가 2019년 12월 5일 날 개소를 했어요. 네, 저희 보듬센터는 보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주고 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적장애와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령기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돌봄기관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학교 끝나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도 부모고요. 부모님들과 지역에 이제 그 뜻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든 센터입니다. 네. 만약에 이 보듬센터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시설 내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보통 학교 끝나면 4시 반에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학원을 거의 다니질 않아요. 99% 이상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냥 개별반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학교 시간에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2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조연희 센터장님도 자녀를 둔 제 엄마로서 보듬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8살, 9살 됐을 때 엄마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4살 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엄마인 입장에서는 아이가 발달장애 장애가 있다는 게 이제 믿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글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36개월 때 한글을 다 띄고 영어까지 전부 띄는 정도 막 그렇게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 천재다. 너무 이제 똑똑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눈 마주침이 타인하고는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전혀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오로지 이제 저하고만 이제 아이 컨택도 되고 저하고만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 전주에 제가 살다가요. 전주에서 저희 아이가 놀이터나 이런 데를 가면 아스팔트 있는 데에서 이렇게 얼굴을 아스팔트에다 대고 차만 보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4살짜리가. 그래서 바퀴만 계속 굴러가는 바퀴만 확인을 하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여름에 여기가 화상이 한번 입은 적도 있고 고집 말을 못하니까 고집으로만 이제 저를 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도시에서 있다 보면 정말 잘못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주 살다가 진안으로 들어온 계기가 이 아이하고 시골로 들어가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고향이 무주인데 솔직히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피했었나 봐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고향으로 가기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연고가 없는 진안으로 오자 해가지고 진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진안에 온 게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지금은 스스로 버스 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말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몇 학년이에요? 22살이고요. 선화학교 2학년 다니고 있어요. 아침에 6시 50분 차 타고 첫 차 타고 가가지고 집에 6시 반에 와요. 넘어서. 지난해 이런 저희 보듬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적응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통합
통합이거든요. 일반 학교하고 인문계열 학교하고 통합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속해 있는데 오전에는 통합학교 들어가니까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수학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영어 시간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제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되면 특수학급 가서 개별화 교육을 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데리고 논다 그냥 이렇게 보살핀다는 개념이지 솔직히 저희가 생각하는 이 특수교육이라는 게 이런 인문계열 고등학교나 이런 특수학급에 속해 있는 아이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또 방과 후에 갈 곳도 딱히 없었어요. 진안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보듬센터 만들어지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기는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그 사업으로 아이들도 돌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강사님들이 오셔야 되고 근데 이분들은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이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전혀 아이들 돌봄에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돌봄 프로그램이 끝나면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또 없어져서 정말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돌보고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난해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은 저희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에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저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문제행동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일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같이 돌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나와야 되는. 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가 된 것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우선순위를 이제 내려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여기 오는 건 쉽잖아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받아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미 폭이 넓어가지고 일단은 그쪽에 두고, 네,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돌봄센터에서 볼 수 없는 아이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 1순위로 해서 아이들을 받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돌보고 있는 시스템은 뭐 이게 진안군에서 지원이 되거나 이런 시스템보다는 네. 바우처라는 그러니까 방과후 활동 서비스라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라는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이곳 센터로 어쩌고 네, 가져오신 거네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후원금으로 다 운영이 됐어요. 100%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뭐 정말 학생들도 5,000원씩 매달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사과 사다가 그냥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아이들을 좀 체계적으로 돌보자 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따가지고 일단은 하고는 있는데 이 바우처라는 사회적인 구조가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아이들을 사업으로 보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인력의 수급도 힘들고 왜냐하면 시간제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다 사회복지사 경력 있고 특수 전공한 선생님들은 6, 70만 원 갖고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골이라는 이제 좀 이런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기관으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혀. 우리나라에는. 네, 그러니까 발달장애 쪽은 보호시설만 있어요. 거주시설이나 그러니까 장기 보호시설이나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전혀 돌봄 시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이 항상 돌아오고 있었고요. 예, 예. 그게 대부분이고 전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주도 보통 바우처 사업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이지 이게 안정적인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위한 돌봄 센터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복지 제도로 만들어 달라. 사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 일말에 정말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돌봄센터 그리고 다 함께 돌봄이라는 센터도 다 사회복지기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발달장애 쪽은 아예 없어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문의를 했었는데도 답이 안 왔었거든요. 대한민국이 정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복지국가, 복지 예산만 해도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아직은 뭐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분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는 총 몇 명의 우리 학생들이 찾아오고 몇 분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십니까? 저희 지금 평일에는 11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방학 때는 지금 현재 센터에 다니다가 졸업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까지 해서 15명이 저희 이용자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2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 1분과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 1분 해가지고 2분 계시고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은 학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봉사로 아이들 밥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명우 국장님이 일이 있어갖고 수업을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친구들 글쓰기 수업을 여기 선생님께서 대신 해주신대요. 혹시 글쓰기 전에 질문 있으세요? 물어보고 싶은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요. 이름이 최현수요.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글쓰기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글 얼마나 잘 쓰세요? 저는 글씨 쓰기 선생님을 대신해서 말하기 선생님으로 왔는데요. 글을 아주 잘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솔직하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솔직하게 글을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 학생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센터장님 지금 엄마에 대한 글쓰기를 제가 제목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5학년 아이가 계속 엄마를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시어를 주고서도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저희 센터에 시설 그룹홈에 다니는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거의 어렸을 때 엄마하고 떨어졌던 아이들은 갓나이 때 떨어졌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기억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아까 엄마에 대해서 안 떠올라요 이렇게 말했던 아이도 엄마가 계시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한테 좋은 영향보다는 좀 많이 혼나고 욕하고 맞고 이런 기억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들한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좋은 아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생각이 짧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양육과정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룹홈이나 이런 데 온 아이들은 분리가 된 이유도 다 그런 케이스. 네. 근데 괜찮을 것 같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솔직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내가 이런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썼어요? 현수가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쌤이 한 번만 이게. 내가 읽어요? 쑥스러워요? 네. 제목은 우리 최현수 군이 쓴 엄마랑 떨어져 살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엄마는 괴산에서 살고 있고 나는 진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살고 있다. 엄마랑 떨어져 사는 이유는 엄마가 일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밖에는 보질 못하지만 그리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다. 아마 그래도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그래도 엄마가 한번 오시지 설에 오고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신다. 너무한 우리 엄마. 약속으로 오토바이 주기로.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서 엄마가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너무 잘 썼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학생 보겠습니다. 진안중학교 정현빈. 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다. 엄마는 항상 나를 안아주시고 엄마는 나를 항상 챙겨주셨다. 엄마는 나를 구원해주시고 엄마는 나를 항상 사랑을 했다.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나는 엄마를 항상 반겨준다. 엄마는 글씨도 예쁘게 쓰고 엄마는 내 고마운 엄마고 엄마는 항상 따뜻한 엄마다. 엄마는 항상 고맙고 사랑스러운 엄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오늘도 엄마가 들어오면 항상 반겨줄 것이다. 엄마는 착한 엄마고 예쁜 엄마다. 현빈이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엄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칭찬, 좋은 이야기를 다 써줬어요. 엄마가 울면 같이 울고 그런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막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이름이 김홍년. 홍현. 글씨가 저 초등학교 때 글씨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홍현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 일어나요. 읽어야겠어. 홍현이가 읽을까?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사랑해요. 거리 이모, 그리고 이모 사랑해요. 엄마를 만나면 맛있는 거 좀 먹고 엄마 병원에서 빨리 나왔고 좀 좋겠다. 중국에 떠있는 언니 빨리 좋으면 좋겠다. 엄마는 북한 태어났고 엄마는 중국에서 2년 전 쫓겨가지고 천국 예비 모르겠대요. 우리 그 홍현이가 상황이 엄마가 북한 분이고 아빠는 중국 분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보니까. 지금 헤어져갖고 아빠는 중국에 언니하고 있고 엄마는 그 부천에 있는데 아프셔서 사고 나고 병원에 있고요.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떨어져 있는. 알겠어. 잘 썼어. 잘 썼어, 홍현이. 처음에 센터장님 우리 홍현이가 제가 엄마라는 제목을 줬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미안했고 난감했거든요. 그런데 홍현이의 글을 보니까 왜 홍현이가 그래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3살 때 헤어졌고 아버지는 중국에 언니와 있고 엄마는 한국에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는 지금 환경에서 엄마를 떠올리면서 쓰라고 한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는데 홍현이 너무 잘 썼고 원래 아저씨가 눈물이 없는 차가운 남자인데 눈물이 났어 진짜. 너무 잘 썼어. 박수. 너무 잘 썼어요. 자 다음. 오늘 홍현이가 너무 잘 써가지고. 읽고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 읽어줄까? 선생님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썼죠? 너무 잘 썼어요. 글씨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엄마 박규진. 우리 엄마는 요리해주고 사랑도 받아 엄마는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때 1살 때 태어난 가지고 머리가 나빠져서 삼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나빠졌다. 네. 엄마가 우유 먹여줘서 고맙습니다. 엄마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엄마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이를 2번 썼습니다. 규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얘기를 해주면 그 오토바이에 넘어졌다는 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규진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베트남이요. 거기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어요? 네. 아기 때요. 자, 그 다음에 네. 잘 썼어요. 박수. 자, 잘 들어봅시다. 큰엄마 항상 요리도 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저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엄마 사랑해요. 큰엄마도 몸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큰아빠 저랑 같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큰아빠랑 어디든지 놀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리 나영이는 큰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어요. 지금 큰엄마랑 같이 살아요? 원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 아빠가 저를 때려가지고 다른 시설로 가게 됐어요. 지금 있는 곳이 그 시설의 센터장님이 이제 큰아빠, 그 사모님이 이제 큰엄마. 글쓰기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겠어요. 글 쓰면 좋아요? 네.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나영이. 네. 나영이 나중에 꿈이 뭐예요?
디자이너랑 화가요. 와, 잘 들었어요. 박수 쳐줍시다. 나연 친구한테 박수 쳐줍시다. 자, 그다음에 잘 썼어요. 이름이 뭐예요? 제1고의 2학년 남미선이에요. 읽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큰엄마, 큰엄마는 밥을 맛있게 해준다.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만들어주시고 외식도 많이 해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도 사주신다. 내가 좋아하는 큰엄마, 큰엄마가 선물로 옷도 사주신다. 마음도 잘 맞는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자, 본인 소개 좀 해보세요. 지난 제1고 3학년 길태수. 네, 자,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일을 나한테만 계속 시키고 청소도 나한테만 시킨다. 앞으로 엄마한테 말씀도 잘 듣고 친절하게 하고 화도 안 내고 착한 말 잘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딸이 될게요. 자, 이제 한 친구. 마지막 읽어줘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근데 제목이 돌아가신 엄마예요. 진짜로. 근데 이걸 나한테 읽으라고 하니까 우리 준혁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1인데 17살이잖아요. 근데 준혁이가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2014년 추석쯤 엄마가 익산에서 돌아가셨다. 난 그때 10살이었다. 익산에서 장례를 했다. 더 이상 기억이 안 난다. 와, 아주 짧지만 우리 준영이가 엄마에 대한 전부를 다 여기다 담아냈어요. 준혁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 똑같은 우리 마음속에 엄마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셔도 엄마고, 떨어져 있어도 엄마고, 같이 살고 있어도 엄마고, 장애가 조금 있어도 엄마고, 몸이 좀 불편해도 엄마고, 우리 엄마는 다 똑같은 엄마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글을 쓴 우리 준혁이의 돌아가신 엄마라는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글쓰기 수업 잘 하셨다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박수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학부모신가 봐요. 네, 학부모기도 하고 여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준혁이 아버님이세요? 예. 제가 마지막에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읽은 준혁이의 그 엄마에 대한 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가슴이 아팠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예 기억이 없을 거예요. 엄마 기억이. 이게 어렸을 때 잠깐 있다가 어떤 사연이 돼갖고 이게 기억이 아예 엄마 기억은 없을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더 많이 흘렸나 봅니다. 그래도 준혁이가 이곳 센터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함께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다행이죠. 잘 놀고 잘 지내고. 이런 공간이 없으면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그러고. 근데 이런 공간이 생겨갖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배우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주방에서 애들 급식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의 자녀도 이곳에 오고 있나요? 올해 2월달에 성인 되었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있다가 이제 거쳐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여기도 하고 첫 월급 타갖고 이제 여기 있는 동생들을 저는 의외로 생각해서 첫 월급 딱 타갖고 동생들을 양반 한 그릇씩을 딱딱 사갖고 주더라고. 하고 내가 됐구나. 너는 지 실속만 딱 챙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월급 딱 타고 그 작은아마 성이지만 이제 양반 한 컬러씩 딱 사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선생님들한테 고마우니까 첫 월급도 탔다고 자기 성의만큼 티를 이렇게 하나씩 사다 주시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이제 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이제 여기 선생님들하고 센터장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회복지사로 네네. 오셔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힘들다고는 느껴본 적은 별로 없고 애들한테 오히려 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있으면서 더 배우기도 하고 이 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는구나. 좀 기다려주면 이 아이들도 다 하거든요. 커피 바리스타나 뭐 ITQ 뭐 파워포인트 자격증들도 우리 애들 다 땄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일반 애들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늦을 뿐이에요. 이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 아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선입견으로 아, 저 애들은 좀 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아, 좀 늦는구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이 아이들을 그때 한 3년 전에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다른 데로 이제 학교 수업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만났는데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와서 2시부터라도 잠깐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와서 보니까 2시부터가 아니라 아침부터 나와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이제 정말 말도 안 돼 이제 60만 원 받고 이제 오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을 갈 생각은 전혀 못 해봤어요. 그리고 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놓으면은 다른 데 받아줄 데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진짜 사각지대에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센터에 올 수 없는 아이들보다는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 초부터 문의가 들어온 아이들도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들을 더 모실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네.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셋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면 단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면 단위는 저희가 촬영을 하지 못해요. 차도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되게 오래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전주 쪽이나 장수 쪽에서 문의가 와요. 이사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아이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돌봐주고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도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목적이고 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아이들의 이제 삶을 위해서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런 돌봄 센터나 이런 곳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